일단은 성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요건 97년도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저 계약 방식 소송에 가면 요 판례가 항상 제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초가 돼서 판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입주자들에게 유리한지 검토 후 그걸 보고하실 의무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굉장히 잘 놔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소장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두 개를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한전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건 제공이 되니까 했는데, 그때 이제 선택을 안 하면 나중에 소송 판결을 보면 입주자 대표의 보고만 하더라도 소장님의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게 상당히 거의 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는 보시고요. 단일 계약인데 고압으로 안 하고 저압으로 하시는 데 좀 있으시죠? 그것도 제가 이게 대법원 2부, 3부까지 가고 어떤 판사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떤 판사님은 그래도 된다고 한 그거 정당성에 대한 판결만 했거든요. 이거는 왼쪽은 전 동대표가 이제 현 동대표한테 계약 방식으로 누가 암결을 이렇게 거꾸로 부과하냐,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더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판결문도 그 원고 이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원고 외에는 주변에서 다 잘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 이런 판결문이어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인용하실 수도 있게 그렇게 조금 자료로 들었습니다. 근데 대법원 2부, 3부의 해석이 달라서 대법원에서 해석한 거는 거꾸로 부과하지 말라입니다. 저압으로 부과하지 말라요. 근데 저압으로 부과할 때는 어떤 걸 잘 지키시면 되는지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단일 계약에 고압으로 한 경우는 절대 소송이 없습니다. 민원은 있죠. 민원은 이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료들이 다 있어서.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뭐 돈 2천만 원 계약 방식 아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오히려 거꾸로 소송 당하고 이런 대구에서 아주 좀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구청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고, 이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저도 관리소 2년밖에 안 했지만 뭐 표현이 좀 죄송한데 오지랖을 이렇게 부리다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에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할인요금을 이렇게 전송할 때 그 세대 사용량이 있잖아요. 공용 사용분 것까지를 합쳐서 이쪽에 관리소가 한전에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분이 뭐 전기요금 아파트가 뺏어가서 그거를 주민들이 다 나눴다. 이게 진짜 KBS 뉴스 보도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사용량만 전송을 했어야 되는데 할인분을 더 많이 받으려고 공용 사용량에 대한 거 전송해도 한전이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뉴스 보면서 제가 다 파악은 안 되지만 되게 안타까운 게, 그 기초생활자분의 할인 요금이 10,000원, 그리고 공용 사용량에 대한 걸 보내서 5,000원인데 그 5,000원은 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분의 그냥 공용 부분이니까 그거를 공용 요금으로 처리했더니 그걸 가지고 KBS 뉴스에 떠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요 한마디는 모든 게 끝나거든요. 특정 월에 대해서 공용고까지 더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 세대 전기요금이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과했을 때 한계점을 저 한 줄이면은 저는 좀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몇 번 취재를 하셨어요. 기자분도 상당히 의심하시고 막. 이게 저압하고 분명히 여기도 제 생각에 거꾸로 부과하셨을 겁니다. 거꾸로 부과하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것도 이제 좀 설명드리면은, 거꾸로 부과하면 제가 그래서 종합계약하면은 세대가 87%, 공용이 12%, 13% 정도 되고, 단일 계약으로 하면은 공용이 좀 요금이 늘어납니다. 17.5%. 그러니까 이 늘어난 것 때문에 이거를 낮추려고 거꾸로 부과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 월에는 이미 세대요금만 부과를 했는데 고압으로 해야 되는데 저압으로 20% 늘려서 부과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회계상에도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배할 공용용, 이게 이제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감안하시고라도 이제 하시겠다고 하면은 규약에 명시하시고 공제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소장님이 결정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고압이 이제 우선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하실 겁니까? 그럼 적게 쓰는 세대의 요금이 올라간다는 논리에 갇혀 계세요. 근데 분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단일 계약 방식의 공용전기 요금까지 포함해서 고압으로 부과하면은 적게 쓰는 세대는 요금이 거꾸로 한 5% 정도 올라가고 공용요금까지, 많이 쓰는 세대는 한 15% 줄어드는데 15% 줄어든 거는 자기가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쓴 거에 대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요금에 대해서. 근데 다른 달에 보니까 20년도 1월에 보니까 이때는 또 전체 세대가 다 요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세대가 이게 특히 여름철, 겨울철 공용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 세대도 뭐 맨날 적게만 쓰는 건 아니고 그 적게 쓰는 거에 불리한 게 어느 값인지 그렇게 막 그런 복잡한 수학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 때문에 변형 부과한다는 건 사실 설득력이 조금 적어집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이것도 그러면 공용전기 사용량 변화에 따라서 쭉 보면은 공용전기 사용량 비율이 여기 31% 기준으로 10% 늘어나고 뭐 30, 이런 표를 가지고 단일계약, 종합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85%의 단지는 웬만하면 다 거의 대부분의 한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 다 단일이 유리합니다. 여름철이나 뭐 겨울철이나 소수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공용사용량별로 계약 방식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왼쪽은 아까 그 누진 2단계, 3단계 차이를 조금 이렇게 잘 그려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3세대만 산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아파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160, 어떤 사람은 300, 어떤 사람은 500kg를 쓰고 공용이 240을 썼다 그러면 평균이 딱 400kg입니다. 한전의 단일계약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기차 충전기인데 모자 분리를 안 했다 그러면은 공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실의 냉난방도 당연히 이제 주택용 공용 들어가고, 뭐 이웃집에서 자기 집 전기 많이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누진 단계에서 딱 1kg 증가했을 때 800세대 기준 제가 5,000원 대략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400만 원의 요금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요게 국민평형 기준으로 1년에 2번 정도 누진 400에서 420kg, 그러니까 한 5% 정도 아래쪽만 잘 관리하면 1년에 2번 정도는 그 5,000원씩 줄어드는 게 좀 걸리더라. 요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관리를 잘 하셔도 조금 괜찮고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소송 판결문 분석해서 이제 논문도 쓰고 해야 되는데, 한전계약은 종합, 포별, 단일 3개 있다. 종합하고 단일은 고압이고 고압 공급이 되고 포별은 저압 공급이 되고, 근데 소송에서 종합인데 저압 공급되는 단지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게 판결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단일 계약인데, 단일 계약에서 고압 부과해도 되고 저압 부과하는데 단일 계약에서 고압 부과해가지고 소송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뒤진 거로. 단일 계약에서 그럼 저압 부과하겠다 그러면 주민투표 뭐 카페에서 다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한 바로는 형평성을 사람들이 중요시해서 저압으로 하자고 합니다. 요거는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냥 공대들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소송으로 가면 주민등록에 거쳤냐, 규약에 명시되어 있냐, 게시판에 공지했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건 아시고 웬만하면 단일해서 고압하시고, 만약 이 전력 소비량이나 평형 공용교육 이런 특이성이 있다. 그럼 그 특이성 때문에 우리가 단일 계약할 때 저압으로 하고 규약에 그걸 명시해 놓고 이런 과정을 규약하고 회의록에 잘 남겨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근무할 때부터 구입하고 나니까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회의록이든 뭐든 근거는 좀 남겨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요게 하여간 결론이고요. 3분 정도 남아서 아파트는 이제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 충전기는 어차피 대부분은 모자분리 돼 있고 신규단지는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단일 계약이면 합쳐져가지고 그게 누진 구간을 실제로 올려버려서 저한테 상당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차 쓴 사람도 돈 내고 그 쓴 사람이 올린 공용전기도 전 세대가 다 나눠내는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주택용은 종합계약이면은 피크 전력하고 모자 분리를 생각하셔야 되고 단일 계약은 피크가 없어요. 일반 주택에는 피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 방식하고 아까 누진 2단계, 3단계 그거 9평, 29평, 30평 기준으로 1년에 2번 정도 살짝 걸리니까 그거 관리 잘 하시면은 이제 민원 해소에 좀 도움이 되고 가로등도 계약 전력, 요금 적용 전력, 최대 수요 전력 이렇게 비교해서 최대 수요 이상으로 가로등이 더 전기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 정도로만 계약 전력을 맞추면 1kg당 6,290원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곱하기 이제 15kg가 되겠죠. 요것도 제가 많이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센터장님이 제가 개포동 A단지라고 했는데 이게 좋은 사례여서 서울시 에코마일지 아시잖아요. 그거에 이제 미래 사업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8월에 900만 원, 9월에 1000만 원, 12월에 특이하게 2200만 원에서 개포동의 A단지라고 했는데 이게 전기요금으로 관리비 항목으로 그대로 차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인센티브 쌓인 게 다음 달에 차감이 되고 하니까 주민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건 제가 그 아파트 단지에 적용해서 비용은 다 서울시 비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돼 있거나 원격 공침 단지는 이제 가능한데 앱이나 이런 거로 하는 것보다 카카오 기반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리해서 이게 민원 해소랑 이런 것들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더 나온 것 같다 이런 민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보다 서울시가 하는 이런 서비스로 이렇게 참여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도 이제 강의는 마치고요. 주말에도 이렇게 그 서울시 AI가 이제 데이터가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강의도 이렇게 좋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지성 대표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다시 쉽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혹시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들은 밖에서 대표님 기다리실 테니까요. 질문을 별도로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10분만